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80일자입니다. 80일 D-80일. 그죠? 이제 80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국가직 보셨을 때 91일이 남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91일만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1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80일 때가 오늘 끊어져요. 오늘 80일, 내일 79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하고 계시죠? 국가직 때 여러분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직까지 열심히 달리시겠다고 저한테 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힘내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꺾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열심히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9번 문제는 로이 문제고요. 이번에 로이 많이 틀리셨죠? 네, 로이 문제. 항상 배고 규제 이렇게 외워서 시작하시지 마시고 로이가 배고 규제를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 파멜도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분배 정책은 신공항 건설이나 박물관 건립이나 교육 서비스 제공이나 다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죠. 개별 행위에 대해서 강제력이 간접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고요. 재분배 정책은 아시겠지만 재분배 정책은 무언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방송국의 설립허가 이런 건 진짜 규제 정책이고요. 그리고 직업훈련 사업, 요건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약에 실시하고 있다면 재분배로도 볼 수 있고 국가가 그냥 국민들 모두에게 직업훈련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분배로 볼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로이 정책의 문제였죠. 그래서 확실한 거 제가 찾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확실하게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니은 X.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 배출금 부과금 제도 이건 모두 다 정부가 규제하는 거죠. 지금 요 규제는 사회적 규제고요. 요것도 사회적 규제, 요것도 사회적 규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회적 규제가 강제적인 방법, 명령 지시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의 유인책을 현재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강제적,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약간 시장 유인적인 규제, 하지만 규제 정책에 해당하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입니다. 구성 정책,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정부 기구를 통합해서 조정하거나 공무원의 보수를 조정하는 건 다 규제 정책, 아니 구성 정책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일단 니은만 빼고 기억, 디귿, 리을인데 어때요? 이런 문제의 유형도 좀 어렵죠. 그리고 국회직은 이 선지가 참 어려워요. 선지가 오지선다인데 이 선지의 구성이 잘 안 골라지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것만 잘 넘어가 주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이번에 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련된 법령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주셔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 사무가 현재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일단 국가경찰, 그다음 수사경찰, 그다음 자치경찰.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돼요. 지방자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말 시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활동에 대한 사무, 지역 내의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사무, 안전관리, 네, 이런 게 전형적인 지금 현재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그 지역의 치안에 관련된 사무들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 자치경찰 사무는요, 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전국 단위 시행된 건 2021년입니다. 워낙 핫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전에 자치경찰제도가 있었죠. 2006년부터.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한 건 2006년, 실제 본격적인 시행한 건 21년. 이렇게 봐주셔야 하고요. 3번. 그래서 틀렸어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소속이긴 하지만 업무는 독립적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국가경찰사무는 정말 국가경찰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사무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국가경찰의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 정리 통해서 정리할 거예요. 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주말을 좀 기다려 주세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11번 가도록 할게요. 국회직이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요. 국회 내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일반 행정직 인사혁신처 문제에서 출제될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국회직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보시고 다 봐야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위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요거 정도 좀 가볍게 넘어가 주세요. 국회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행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요. 결정권과 집행권 가지고 있죠.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입법적인 권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행정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 좀 할게요. 요거는. 자, 두 번째입니다. 국회 인사규칙에 따르면 국회 내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 사무처, 그 다음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에도 굉장히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 여기는 당연히 중앙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국회 내에 있는 국회 사무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징계위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징계위원회는 각각의 부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두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직 문제로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국회 내의 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관리하는 국회 사무처 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이에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의 공직자가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굳이 외우실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는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혹은 단체 간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는 목적의 위원회여서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그냥 국회가 현재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국회랑 연결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지금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닥 인사혁신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위원회가 이렇게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실 필요 있고요. 요것 때문에 국회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갈게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 중에 정책 결정자들이 추상적인 정책 목표의 방향만 제시한다면 집행자들이 그 목표도 구체화시키고 필요한 수단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고지협제 중에 재량형 실험가입니다. 제가 항상 목표를 어떻게 두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결정자들이 추상적인 목표의 방향만 제시하고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게 집행자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재량적 실험가로 보셔야 합니다. 4번 맞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이고요. 12번까지 보시면 일단 우리 국회제의 구분 문제, 네, 12, 11, 19 이렇게 4개의 문제 풀어봤으니까 정리가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11번은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9번과 10번과 12번 중심으로 내용 한번 익혀주세요. 그리고 내친 김에 이번 인사혁신처 국가직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소청심사위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어볼 거고요. 내일 아침에도 만날게요. 여러분.